코로나19로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정부도 뉴딜, 그린 뉴딜, 전국민 고용보험 등등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뭔가 문제가 많다라고 연일 지적하고 있는 경제학자가 있어서 오늘 초대해봤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우석훈 박사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 박사가 파리에서 박사학위 했죠? 파리 10대학. 거기에서 생태경제학을 했다고요? 생태경제학이 그때 막 생길 때였는데요. 뭐예요, 생태경제학이? 생물학을 경제에 많이 응용하는데요. 생태 시스템 안에 경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생태계도 보고 경제도 보고. 그럼 이런 팬데믹 이런 것도 그 주제의 하나인 거예요? 수리생물학 같은 걸 하면은 그 모델에 에피데믹이라고 하는데 전염병 이런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서 풀고 시험도 봐요. 그 조금 이제 바꾸면은 팬데믹 모델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건 좀 남보다 더 지금의 상황을 좀 이렇게 다른 눈으로 보게 되실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단도직입적으로 최근에 블로그나 이런 데 쓰신 글들 보니까 이게 내년에도 안 끝난다고요? 코로나가? 안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그래요? 이거는 사람들한테 자연적으로 이렇게 면역이 생기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약이 진짜 타미플루 정도로 기적의 약 같은 게 나오거나 믿을 만한 백신이 나와야 이제 이게 종료가 되는데. 그러니까요. 매우 어렵습니다. 그게. 보통 이 관련 전문가들도 빠르면 연말 안에 백신과 약이 나온다는 얘기들이 나오던데 아니에요? 머니 게임이에요. 어떤 그러니까 의미에서? 어떤 뭔가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증시로 돈이 확 가거든요. 네. 근데 증권이라는 거는 내려가더라도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크지 않은 것들에도 계속 부풀려서 온다 하면서 가는데 제가 간단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치료제는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데 백신은 사실 이게 경제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싶어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되도록이면 안 하고 싶어하는 게 이 백신 개발이거든요. 아니 원래는 그런데 지금은 워낙 초유의 전 세계적 비상사태라 전 세계의 제약회사가 지금 다 뛰어들고 있는 것처럼. 라고 우리는 뉴스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얼마 전에 이제 프랑스의 다국적 제약회사인 이름 말하기는 좀 그런데요. 굉장히 큰 데가 있어서 미국에서 먼저 투자를 했는데 이제 프랑스 대통령이 불러가지고서 그렇더라도 미국 국민한테 먼저 주면 안 되지 않냐. 사장이 먼저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할 때 그 돈이 얼마냐면요. 370억 정도 돼요. 아무 돈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수십조씩 하루 손해보고 그런 거에 비하면은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프랑스 대통령이면은 그냥 2, 3조 줄 테니까 빨리 해라라고 하고 싶은데 그때 그 논란이 돼서 EU까지 다 들어간 그 돈이 37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드는 사람도 정말로 이게 장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버릴 돈인데 어떡할 거냐. 그걸 후원하는 정부도 마찬가지로 보고 그래서 이게 어려운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이해하지만 그 한 사례만 가지고 예단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이미 백신에 임상에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돈이 크지가 않고 그다음에 이 상황에서 정부가 거기에 돈을 안 넣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충분히 넣고 있지 않고 왜 안 넣는다고 생각하세요? 돈 규모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넣는다고 백신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 아닐까요? 이를테면 연구실이나 랩이나 이런 게 있다고 치잖아요. 대학교나 공공시설에 있는 랩 같은 것들을 주로 사용하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을 만들 때는 그 다국적 기업들 제약회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실험실들 있잖아요. 그걸 충분히 동원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게 분명합니까? 돈 규모가 지금 쫙 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실히 확인해 보셨어요? 얼마 한다고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자꾸 제3지사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2조 원을 모으자고. 그러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미국은 빠졌지만 한꺼번에 몇 조 갑자기 모았잖아요. 그런 돈 그렇죠. 투자하겠다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게 지금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그것도 실험실도 나누고 하겠다는 대로 나누면은 건건이 얼마 아직 안 돼요. 아니 전 세계가 지금 수백조 수경에 이를 것까지 경제의 피해를 입고 있는데 백신 개발에 돈을 안 넣는다고요? 덜 넣는다. 왜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연구소나 공공 실험실이나 이런 데서는 이걸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민간 제약회사는 안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를테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중국계 무슨 조그만 제약회사를 사서 한다거나 아니면 몇백억 규모의 소규모로 이렇게 좀 해본다거나 그게 아직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백신이 내년까지도 안 나온다?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3상까지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안정적일 후보가 그렇게까지 눈에 보이지는 않나. 내년 연말까지도 안 나온다? 된다고 하더라도 대량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한국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도 이제 그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충분히 국민들이 맞아서 이제는 괜찮다라고 하는 상황이 내년 안에 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개발돼서 내년 초 중반에 정말로 이거는 백신이다. 있다 하더라도 대량 공급까지는 시간이 또 걸리죠.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는 어렵다. 일단 그렇게 내후년이 돼야 백신이 그나마 좀 대량 생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신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안에는 뭔가 확 종료된다. 그거 자체가 조금 정치적인 이유로 하는 거지 과학적인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근거가 이 민간 제약회사들이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정부들이 돈을 투자하고 싶지만 제대로 투자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근거로 드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에 자꾸 물음표를 던졌고 누구 말이 맞는지 좀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경제학 박사잖아요. 네. 처음에 이럴 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그 수치가 너무 작은 거예요. 아무튼 그건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그렇다면 지금의 경제 위기라는 건 그야말로 시작에 불과한 거네요. 그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1회전 그러니까 야구로 치면 1회 끝난 거다 이제. 9회 중에 1회. 이제 페이즈 1이라고 하는 1차가 끝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의 확진자의 추세도 그러면 앞으로 다시 또 이렇게 크게 증폭되고 막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패턴 분석한 것들을 보면은 이제 싱가포르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버텨야 되는데 버틸 수가 없거든요, 사회적으로. 이제 여러 날라는 이제 압력이 생기고 집회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서 여는 건데. 학교도 가고. 그럼 이제 또 올라가거든요. 또 올라가고. 뭐 심각해지면 이제 또 좀 내려가다가 또 올라가고. 다시 내렸다. 그래서 이제 사이클이 계속 나오는데 올해 한 9월, 10월에 굉장히 큰 게 나올 거다라는 설과 그때는 그래도 좀 버티는 내년 봄에 커질 거다. 세컨 웨이브가 언제 올 거냐, 진짜 큰 건 뭐 그런 논의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컨 웨이브는 분명히 온다. 역사적으로 팬데믹이 2번에 끝난 적도 거의 없고 3번 정도는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만 매우 특별하게 한 번 오고 만다. 이거는 조금 그렇게 생각 안 되죠. 그럼 경제 위기 지금 이제 9회 중에 1회 끝난 정도인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취하고 있는 뉴딜, 뭐 그린 뉴딜, 뭐 전국민 고용보험 이런 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혼동이죠, 아직. 혼동. 그러니까 이걸 하자 저걸 하자 막 던지는 중인데 그 중에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다음 어떤 거는 하면 좋지만 효과는 별로 없을 거다. 또 어떤 거는 하면 안 되는 건데 이제 급하다고 지금 먼저 하는 것들. 그거 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먼저 하면 안 되는 건데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제일 큰 거는 이제 비대면 의료 혹은 비대면 진료라고 하는 옛날에 원격 의료. 그게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이제 비대면이다. 근데 이게 WHO에서 이거를 세계보건기구에서 구분하는 기준은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우리말로 영어로는 다 텔레메디슨이거든요. 그래서 원격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해선 안 되는 건데 하려고 한다? 해도 되는데 하기 전에 이를테면은 주치 제도나 여러 가지 이 장치를 마련을 해놓고 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한다는 거거든요. 주치 제도 없이 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나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뭐 혈압이라든가 당뇨나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병원에서 굉장히 큰 이윤 같은 거 사실을 주는 데거든요. 그게 만성 질환이고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다루기는 조금 쉬운데 약값은 뭐 일정하게 나가고. 근데 이게 환자는 2달, 3달에 꼭 한 번씩 병원에 가야 되고. 지금 이제 정부 안은 첫 번째 진료는 가고 그다음에 재진부터는 이렇게 하겠다는데 이를테면 지역 거점 병원에서는 난리가 난 게 사실은 서울에는 큰 병 가고 싶은데 어떻게 2-3달에 한 번씩 그걸 계속 가냐. 그래서 동네 병원을 갔던 거거든요. 근데 초진만 하면 된다. 그러면은
무조건 큰 병원 가죠. 그럼 이제 한쪽에서 정부에서 내놓는 건 뭐냐면은 아니 거기 비싸기 때문에 안 갈 거다. 네. 그 정도 되는 사람 실손보험이 다 있거든요. 비싸든 말든 상관없다. 그러면 다시 정부에서는 그러면 그거를 막겠다. 네. 막는 법을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하자. 그리고 법으로 이렇게 안 된다라고 한마디 하는 거를 2, 3년 후에 그건 치우는 건 간단한데 네. 이게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는 이거를 서비스 선진화법이라고 했거든요. 예, 예. 그걸로 사실 그 정부가 무너지는 출발점이 됐는데 그때는 안 좋고 지금은 좋냐. 알겠습니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다 사전 전제 조건도 없이 그냥 이걸 하려고 하는 거는 서울에 있는 초대형 병원 편만 들어주는 거다. 한마디로 그거네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것도 그 위에 이제 일종 의료 포털 서비스 같은데 생기겠죠. 예, 거기에 병원은 일종의 브랜드 자회사처럼 될 거다라고 예. 궁극적으로는 예.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정부는 그걸 자꾸 지금 내세우고 있죠? 이게 뭐 방송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경제 논쟁보다 지금은 그러니까 권력 다툼처럼 됐더라고요. 그 정권 내부에 예, 어디랑 어디랑의 권력 다툼. 경제 부처들이 이제 이 권한을 갖고 싶은 거예요. 네. 조금 더 많이 하고 싶다. 경제부처는 대형 병원 편이에요. 그러면 간단히 말해서 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거기는 이걸 계속 추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추진하던 거가 잘 안 됐다. 그런데 네. 이 기회에 다시 꺼내는 그런 거를 이제 흔히 재난자본주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재난을 핑계 삼아서 원래 하고 싶은 걸 한다. 이걸 좀 너무하더라고요. 해선 안 되는 것 1호가 이제 이른바 비대면 진료 그거고 예. 뭐 하나마나 한 건데 계속 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대표적인 게. 뉴딜을 그렇게 얘기하는 글쎄요. 건 조금 제가 죄송하긴 한데 예. 이 사업이 아직 형상화가 잘 안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뉴딜이 필요하다는 것까지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했지. 예를 들면 풍력이나 태양광 기술 같은 것들이 충분히 성숙돼 있지 않고 그냥 올리면 수입만 늘거든요. 네. 그럼 수입하다 그래서 성과를 내면 되지 않냐. 우리 돈을 쓰고 국내 업체는 죽게 돼 있고 그런 균형점 같은 걸 찾아서 종합 계획을 하고 돈을 넣어야 되는데 예. 이게 없이 그냥 미리 돈을 넣으면은 나중에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예 그래서 성과도 안 나고 또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 그거 돈만 쓰고 괜히 부패하더라. 그럼 준비를 좀 하고 해야지. 그 얘기는 현장에 걸맞는 정책으로 다듬어져야 되는데 예. 현장성 없이 위에서 그냥 던지기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일단 말 잘하는 사람이 파워포인트를 멋있게 발표하면은 야 저거 하자.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다 검토를 해서 네. 종합적인 걸 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각 부처에 설명해라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각 그 산하 기관이나 이런데 뭐 좀 쌈박한 거 없어요? 막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즘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이걸 선정하는 사람들이 전문성이 그렇다고 그래서 이거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좀 하나만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걸? 그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게 크게 보고서 같은 걸 만들어서 이런 거 하자라고 하고 국민들과 몇 년간 소통을 해서 자 이거 하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몇 년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약점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시간은 없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돈을 많이 넣을 게 아니고 조금 더 시범 사업 단계 같은 거로 하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실제로도 또 뉴딜의 시범 사업. 예. 아니 우리 우석훈 박사 지금 너무 한가한 거 아니에요? 아까 지금 경제 위기 9회 중에 1회밖에 안 끝났다고 하는데도 벌써 심지어 대기업까지 휘청휘청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이걸 한다고 해서 대기업이 살아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간다고 하면은 내년 연말 이후로까지 간다고 하면 돈을 어디에 넣는 게 효과적이냐, 효율적이고 조금 이걸 오랫동안 지속될 효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선정을 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눈에 잘 띄는 것부터 먼저 하거든요. 그럼 돈은 쓰더라도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아닌지 효과 분석도 사실 어려운 상황에서 막 던지게 되거든요. 그럼 당장 급한 불은 어떻게 꺼야 돼요? 실업자가 막 생겨나고. 예, 지금 전국민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절차도 빠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현장에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무슨 복잡한 거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이걸 한두 번 더 하자. 기본소득. 그런 논의들이 일부 있는데 저도
어떤 산업엔 도움이 되고 어떤 도움이 안 되는 걸 판정하기 어려우면은 그러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역 자영업자부터 살려놓고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돈들 그런 건 좀 써볼 수 있는 거죠. 또 그것도 이제 뭐 아주 해고 안 하고 버티는 기업한테는 자금 지원해주는 이런 거죠. 예,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뭐 국민 고용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보험 제도들도 제한됐던 것들인데 지금은 예술인만 한다고 됐으니까 쉬운 것만 하고 어려운 거는 나중에 할게요. 그러니까요. 조금 더 이제 일상생활에 가까운 거, 기본에 가까운 것들에 돈이 먼저 가야 되는데.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해서 레토릭이라고 표현하셨던데. 제가 그랬던 게 일단 뭐 프리랜서들 그다음에 이 독특한 형태의 이제 특수고용직들이 문제 핵심인데. 네, 그건 다 빠졌으니까. 거기 들어가기 힘드니까 예술인들 몇만 명 안 되거든요. 그 말씀은 특수고용직 노동자까지 빨리 포함해서 해라는 얘기군요. 네, 그리고 거기가 이제 핵심인데. 지금 문제인데 그 일부만 해서 우리는 했어요라고 하니까 안 한 건 아니긴데 이게 사실 뭐 그것 때문에 논의 시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가 그래서 좀 미흡하죠. 그리고 경제부총리의 힘이 막강해지고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 안 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던데 그건 뭐예요? 그 이제 지난번 이제 재난 기본소득 논의할 때 보니까 이제 그 경제부총리 50%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이 다른 정당이나 심지어는 그때 이 야당도 다수하고 그랬죠. 그러면 원래 정책실 청와대 정책실은 그 중간에서 이제 균형을 잡는 역할이에요. 견제를 하는데. 근데 정책실하고 이 경제부처하고 의견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원래 그 두 개는 갈등을 하면서 균형을 찾아서 현재하라고 만든 건데 이 의견이 똑같으면 그거 뭐 필요하냐? 왜 그렇게 됐다고 보세요? 잘 몰라요. 그것도 진짜 개별적으로는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외부에 드러난 양상으로는 어쨌든 그 직전에 있었던 이 정책실장하고 경제부총리 사이는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국민 보기에는 안 좋을 줄 몰라도 그게 원래 작동하는 방식이거든요. 뭐 이를테면 효율성을 중시하자. 아니 그게 아니라 좀 공정한 걸 하자. 이게 좀 삐걱삐걱 거려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한 방향이다. 그 한 방향은 효율성 쪽으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경제부총리가 모든 걸 이긴 거예요? 그렇게만 보기에는 슬프고. 슬프지만 그게 현실 같다? 그 얘기입니까? 다르게 가설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발레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설명이 너무 잘 돼요. 그게 이제 재난자본주의로 효율성만 추구하는 경제 관료들의 그동안 하고자 했던 해묵은 과제를 하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마디로 이 얘기로군요. 그런 사업들이 이제 우선우선 나가죠.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고 우석훈 박사 전망이 맞는지 진짜 저희가 계속 좀 확인해 보면서 또 모시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석훈 박사였어요.